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속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속기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도 있고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 다 있습니다. 다만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보는 게 아니고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이 두 국회 사무처 시험하고 서울시 지방직 시험이 시험 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속기직 공무원은요,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국가직 공무원에 속하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필수 세 과목이 있고요. 선택에서 헌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5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국회 사무처 시험은 9급에 헌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국가직 시험이기 때문에 각 과목 오지선다, 과목별 20문항씩 전부 객관식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의 특징은 헌법이 과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 사무처 속기직하고 지방직의 속기직을 같이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 과목이 틀리니까 한 과목 정도는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하나를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기직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지방직 시험을 볼 것이냐, 국회 사무처 시험을 볼 것이냐, 목표를 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다라는 거고요. 자, 응시 자격 조건은 일반 공무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붙기 때문에 한글 속기 1, 2, 3급 자격증 중에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1급을 갖고 있느냐, 2급을 갖고 있느냐, 3급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선발을 할 때 차별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직이나 서울시도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어쨌든 국가직 시험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직 시험에 있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다음에 양성평등제 이런 내용들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문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 있는 학교, 그 소정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거나 중퇴, 재학, 휴학 중인 자를 그 채용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인재의 그 국회 진출의 길을 좀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회 사무처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필기 후에 국회 사무처는 실기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직이나 서울시에는 실기시험이 별도로 없어요. 근데 국회 속기직은 실기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체와 논설체를 각 5분의 제한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 속기직 시험이 일반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속기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국회 회의록의 작성이나 발간, 보존 등의 업무를 합니다. 빠른 승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지위로 인해서 국회직 공무원의 많은 도전들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가끔가다 보시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회의하는 데 보면 그 가운데 부분의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도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속기직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하고 서울시 시험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시험 일정이 달랐기 때문에 지방직, 서울시를 많이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직과 서울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거주지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서울시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방직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방의 거주지 제한을 시험 본다라는 거. 요 정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과 서울시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지방직의 속기직은요, 각 기초단체의 의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의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에 속기직 공무원이 필요해서 공무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발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속기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방직 시험의 시험 과목은 일반 구급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이 필수고요.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이렇게 선택 5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 점수제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좀 주의하실 점은 2022년부터는 이 선택 과목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원래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고졸자들의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인 사회, 수학, 과학을 넣어서 선택해서 시험 보십시오라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고졸자들의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과목을 넣어놨더니 실질적으로 고졸이 이 공무원 시험에 좀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을 시험을 안 보고 직렬에 바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 선택 과목에서 고등학교 과정인 사회수학과학이 빠지게 되고 각 직렬별로 5과목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이제 내가 속기직을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과목 선택을 하실 때 내가 내년 21년도 시험까지만 시험 보고 그 안에 합격 못하면 난 때려칠 거야 이러면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하신 분들의 합격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을 선택했다가 2022년도부터는 그 과목이 없어지니까 다시 행정법, 행정을 준비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행정법하고 행정학 개론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까지 합격하겠다는 목표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적어도 한 2, 3년 정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목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2, 3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전 시험 대강 봐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공무원 시험은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속기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유념하셔야 될 거, 국회 사무처 시험에는 헌법이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나이 제한에서 만 18세 이상, 아마 공무원 시험 보시면은 나이가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만 나이로 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3도 시험을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게 보통 만 나이 그러면 생일이 지나야 되지 않냐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이 뭐 5월에서 7월달에 많이 실시되는데 내가 생년 월일이 9월이다. 그럼 난 시험 못 보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말하는 나이는 연도만 봅니다. 월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12월까지 태어나신 분은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방직 시험에서 한 가지 조금 타직열과 다른 거는 이 속기직 시험은 그 합격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임용이 되고 난 이후에 전출하고 전보하는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 지방직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뭐 수원에 근무하다가 내가 수원 지역을 시험 봐서 수원에 근무하다가 뭐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전보 전출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속기직은 업무의 특성상 일단 내가 수원에 합격을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타 지역을 절대 못 갑니다. 이게 제한 기간이에요.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이 전출 정보 제한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문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제가 이 공무원 시험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는 분들이 공고문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은요 무조건 공고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찾아보는 유튜브나 뭐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군데서 자료들을 찾아보시는데 제일 정확한 건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읽을 줄만 알면 되시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은 무조건 실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보시다가 용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만 저한테 좀 올려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공고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속기직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속기직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합격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느 직렬을 가도 똑같습니다. 합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격 확률이 높은 직렬로 내가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보통 일반 행정직이 합격성이 좀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5과목 평균에서 80점대 중후반대 이 정도가 돼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기직은요,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과목을 시험 봤던 문제까지 똑같은데 평균 한 75점대면 합격을 합니다. 낮은 데는 60점대 후반에도 합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격 확률이 뭐가 더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속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속기직 시험을 보셔야 되고, 혹시 공무원 시험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난 공무원이 되고는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속기사 자격증을 따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렬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직렬,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지만 내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행정직군보다는 기술직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직 쪽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행정직하고 기술직군은요, 합격선이 거의 2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무조건 기술직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자격 제한이 있는 직렬의 합격선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와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렬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오늘 알아본 속기직은 경쟁률도 높지 않고 합격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런 직렬에서 내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타 직렬보다는 합격 확률이 당연히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격증 소지 여부가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도전해서 취준생에서 공무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속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